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명절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사실 이제 명절 기간에 챔스도 있었고 이제 리그 경기도 있었는데 사실 좀 휴식하는 차원에서 좀 지켜봤습니다. 피해가기를 잘했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와, 너무 특히 좀 라리가 쪽에서 역배가 굉장히 많이 터졌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이 플레이오프를 처음에 원정간 강팀들이 많았는데 그런 팀들이 많이들 이렇게 좀 패배를 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었네요.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온 리그 페이지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 오늘도 이제 주로 뭐 세리에랑 라리가에다가 이제 또 미넨 경기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처음으로는 유벤투스 대 코모인데요. 인터밀란한테 아쉬운 판정 석패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갈라타사라이한테 5대2로 지옥의 터키 원정을 대뺐던 유베입니다. 요즘엔 단물이 좀 빠진 듯한 모양새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나 리그에서는 그냥 딱 봐도 패배가 많아진 게 보이기도 하고 요즘 뭐 퇴장 불운이나 브레메르의 부상, 뭐 카발이나 뭐 켈리, 캄비아소 수비적으로도 개망이고 그냥 이 골키퍼인 디그레고리오도 사실은 그냥 몬자에서 한 시즌 반짝한 거를 잘못 때려왔구나 이렇게 좀 후방이 흔들리는 와중 창끝에도 이제 블라우비치도 지금 부상이고 저번 경기는 조나단 데이비드도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막 뭐 제로톱을 써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좀 유벤투스가 막 근근히 버티다가 터지는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공수 양면으로 지금 많이 다운그레이드 된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코모도 피오렌티나한테 이제 홈에서 져가지고 좋은 분위기가 끊기긴 했습니다. 밀란전은 이것도 이제 올림픽 때문에 연기가 됐던 경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텀이 굉장히 짧은 게 있거든요. 체력 손실도 꽤나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경기 전까지만 해도 원정에서는 3연승으로 홈이나 원정 패차도 없어졌고 올 시즌 이제 득실이 플러스 20 최소 실점도 공동 2위로 그냥 코모는 노잼 게임을 하지만 어쨌든 무 이상이나 프렌을 기대할 만한 팀이다. 사실 직전 경기 이거 밀란전도 매냥의 엄청난 뭐 실수 덕분에 한 골을 넣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를 챙겨갔다는 거 밀란처럼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팀한테도 비겼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으로는 물론 이제 유베가 또 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좋아지긴 했지만은 주중에 또 갈라타사라이전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모의 프렌이나 무승부 같은 거 그 정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레체 대 인터밀란인데 이제 레체는 최근 우디네세라든지 뭐 칼리아리 이런 어려운 중위권 팀들이 연달아 잡으면서 8경기 무패 행진을 떨쳐냈었습니다. 근데 이게 득점들이 이제 코너킥이나 프리킥 혹은 뭐 세트피스나 상대 수비 실수에 의한 뽀록골 이런 것들로만 다 이제 득점이 들어갔거든요. 그 전보다 이제 공격이 호전되긴 했어도 사실 이제 인필드에서 뭔가 이뤄낸 거는 그냥 전향이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반대로 이제 인터밀란 얘네들은 모든 대회 이제 6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리그에서는 여전히 13경기 동안 6연승에다가 12승 1무를 질주 중이거든요. 그냥 챔피언스 리그에서만 고장이 난 거예요. 티랑도 복귀를 했고 지엘렌스키 요즘 너무 좋고 그리고 맞대결로도 레체한테 지금 이제 2020년대에만 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정 2번은 모두 다 4대0으로 두드러 팼었고 모든 지표가 인터밀란으로 향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잘 나가다가 지옥의 또 이제 보대 원정이기도 하죠. 그곳에서 이제 지고 왔다는 거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또 이제 주중에 이 경기 마치고 또 홈에서 2차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 가능성이 있는 게 유일한 변수거든요. 그래도 저는 뭐 인터밀란의 승은 받고 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의 기대가 마헨이든 햄무든 기대해볼만 한 것 같네요. 저는 레체가 득점을 못한다는 쪽에 생각을 해가지고 언더도 나쁘지 않습니다. 2대0, 1대0 뭐 이런 안쪽에서 게임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드네요. 로테이션이 꽤나 있을만한 경기입니다. 그 다음은 칼리아리 대 라치오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여러 번 칼리아리가 사르디냐 특유의 이런 홈발이 있다고 했지만 레치한테도 뭐 0대1을 당했고 그냥 최근의 분위기는 뭐 그냥 그저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라치오도 제가 이적 시장 문제 때문에 올해는 사실상 버린 셈이다. 그래도 여태까지는 얘네들이 이제 맞대결이 라치오 쪽으로 엄청나게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 다 잡을 순 없지만은 1314 시즌부터 18승 3무 21경기 동안 무패 행진이고 최근에는 이제 6연승이고요. 또 이제 넓게 봤을 때는 12승 1무를 달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사르데냐 원정 가서도 저 기간 동안 8승 2무였어요. 최근에는 원정 6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올해는 라치오가 이런 전력상 특수성이 있지만 지금 여러 선수들을 많이 좀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런 맞대결 상으로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거든요. 나는 그래서 배당상으로는 원정 라치오의 일반승을 찍을만 하다고도 본다. 이게 뭔가 영입생인 라드코프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원에 케네스 테일러는 오자마자 그냥 중원에서 아주 뭐 즉시 전력감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 것들도 힘은 좀 되는 것 같고 이게 라짜리가 못 나오는 게 조금 아프긴 하지만
사실 이제 칼리아리도 부상 상황이 이 정도면 만만치는 않거든요. 폴로리쇼나 뭐 가에타노 다른 애들은 뭐 이제 좀 그 전에 오랫동안 결장한 애들도 있고. 일단 라치오의 승 배당상 좀 가볼 만한 것 같다. 맞대결 기록이 특히 잘 뒷받침을 해준다. 이런 거를 근거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소시에다드 대 오비에도 라리가로 가볼 텐데, 제가 여러 차례 이 소시지가 이 마따라쪼 감독이 오고 나서 11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대신 이제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끊겼습니다. 이게 사실 뭐 레알이 너무 큰 산이기도 했지만은, 근데 이 경기는 이제 라인업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뭐 웨슬리라든지 아이엠 무뇨즈, 중원에 있는 뭐 에레라, 뭐 마린 이런 애들이랑 또 이제 벤치까지 해가지고 그냥 소시지가 확실하게 로테를 많이 돌린 게임이에요. 제가 이런 것들을 이 선발로 나온 친구들과 이제 벤치에서 투입된 애들을 상으로 오심 출전 시간을 얼마나 가져갔냐 이런 것을 좀 이제 대조해서 보는데 주전급들이 많이 쉬었습니다. 소시지의 이런 좋은 기세가 좀 끊긴 거는 아쉽긴 하지만은 대체로 이 공백이 아주 심했다고 볼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이제 힘을 뺀 경기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털 거는 털고 가고 오늘 상대가 이제 오비에도거든요. 올 시즌 이제 원정에선 1승 2무 8패 리그 우패인 엘체 다음으로 안 좋아요. 원정 성적이. 그러면 여전히 소시지의 큰 우세가 있다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전 경기도 어쨌든 득점을 해가지고 그 아까 말했던 그 무패 달리던 기간에 전부 다 이제 뭐 어쨌든 이제 1득점씩은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어지고는 있는 편이라서 소시지가 막 0대0으로 그냥 침묵할 것 같지는 않고요. 여전히 마따라조 체제 모든 경기 득점도 유효하긴 하니까 전 소시지 쪽을 좋게 보는 더 나아가서 일반생은 저는 바꿔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인이든 햄무든 그런 식으로 좀 넓혀갈 배당 욕심을 내봐도 괜찮을 만한 경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베티스 대 라이오 바이카노 경기인데 이제 라이오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려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3대0으로 부수고 강등권과의 격차를 조금 이제 살렸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레알 마드리드전도 진짜 경기전으로 직접 PK 내준 거 그거 아니었으면 비겼을 정도로 굉장히 잘 싸우기도 했었고 라이오가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베티스도요. 얘네들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이제 수건의 승리를 한 다음에 제가 시메오네 체제에서는 아예 이런 그 꼬마 원정에서 승리가 없다고 했는데 그 경기를 승리해가지고 아틀레티코한테 첫 홈패배를 이제 좀 선물한 다음에 바로 또 이 마이오 원정까지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5위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확실히 더 할 필요가 있고 비아렐이나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격차가 생각보다 많이 좀 좁아진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이제 라이오가 원정 6경기 동안 리그에서는 이제 1무 5패로 썩 좋지 않은 거 그런 것들까지 좀 생각을 하면은 베티스가 유력하긴 한 것 같은데 요즘에 이게 특히 좀 이제 라이오 쪽에서 비벼지는 게임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배당 대비 뭔가 안심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 약간은 있기는 하네요. 저는 베티스가 이기더라도 아마 뭐 햄무 같은 거 도전해볼 만은 한 것 같고 언더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사수나 대 레알 마드리드인데요. 요즘 오사수나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무패 행진을 조금 달리고 있습니다. 후반기 들어가지고서는. 그리고 더욱이 또 이제 홈에서는 조금 더 나았다는 거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너무 폼이 좋은 게 문제죠. 레알은 지금 뭐 중간에 챔스에서 벤피카한테 진 거는 뭐 뒤로 하고 뭐 이제 진작에 뭐 코파도 탈락하고 슈퍼컵에서 지긴 했지만은 리그에서는 지금 8연승이고 1등으로 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팀한테 오사수나는 상대전적상으로도 매우 열세거든요. 화면에 지금 나오는 것보다 더 이제 긴데 1-1-2 시즌부터 해가지고 24경기 동안 0승 6무 18패로 레알한테는 그냥 크게 열세입니다. 그나마 이제 홈에서는 0승 3무 7패로 그나마 괜찮았어요. 또 이제 뭐 작년에도 비교본 적이 있다든지 그나마 좀 나았다지만 요즘에 레알 마드리드의 폼이 참 무섭기는 합니다. 좀 이제 뭐 벤피카의 플레이오프 뭐 일정상으로나 뭐 상대전적, 뭐 최근 폼, 일정 여러 가지로 아까 이제 말했었던 레체 대 인터밀란이랑 조금 비슷한 결이지 싶어요. 둘 다 원정이기도 하고 챔피언스리그 주중이나 뭐 플레이오프도 있고 상대전적도 아주 뭐 훌륭하다. 최근 폼도 차이가 많이 있다. 그런 거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배당이 뭐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승 정도로는 차고 넘진다고 봐가지고 욕심 내기보다는 그냥 1.5 정도에 만족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조금 거슬리는 건 이렇게 모사수나가 약간 뭐 잘하고 있다든지 상대적상으로 홈에서는 그나마 뭐 낫다 이 정도인데 그래도 레알이 확실히 더 윗등급인 거는 맞아가지고 분명 이제 로테이션 가능성도 있지만은 저는 레알 쪽을 뭐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에스파뇰입니다. 그 전까지 이제 좀 뭐 WWE였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진짜 UFC예요. 지금 너무 못하고 있습니다. 좀 베티스한테 지더니 갑자기 뭘 바르시아를 잡는 거 하면 4대0으로 아주 격발하는 거 하면은 라이오한테도 3대0으로 깨져버렸습니다. 너무 단짠단짠이 심해요. 기복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적의 혼발도 깨졌고. 근데 이거는 문제는 또 이제 에스파뇰 얘네들이 전반기 때는 정말 다크호스였잖아요. 그러다가 후반기 때는 DTD가 아주 제대로 왔습니다.
최근 7경기에만 2무 5패로 아예 그냥 후반기부터 제대로 고장이 났는데, 이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꼬라지가 참 말이 아니라 가지고 그래갖고 쉽게는 못 누르겠어요. 이게 훌리안이 이제 13경기 무득점은 맞췄어도 무릎이 계속 안 좋고, 그전에는 뭐 질병 사유도 있었고 뭔가 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홈이니까 승리 가능성은 높아 보이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좋은 선택지는 아니라고 보이기는 해요. 얘네들도 또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를 또 준비를 해야 된다, 2차전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에스파뇰에 한번 이프랭 같은 거는 좀 고려 대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이게 에스파뇰이 참 제대로 고장 나가지고 문제인데, 이프렌 같은 거는 한번 뭐 고려 대상이지 않을까?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그리 높게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홈이라고 할지라도.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미넨 대 프랑크푸르트 준비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기준점이 3.5냐 4.5냐에 따라 좀 다를만 했는데요. 4.5를 줬더라고요. 원래 3.5면 오바를 누를만 했었는데, 그냥 분데스리가에서 미넨은 뭐 2위 그룹이랑도 거의 뭐 2배 차이가 날 정도로 82득점으로 독보적인 그냥 최다 득점 팀입니다. 반대로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뭐 이 득실을 합한 거, 바이에른 뮌헨이 거의 이제 100을 넘겼기 때문에 가장 많은데,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프랑크푸르트거든요. 얘네들도 90이나 됩니다. 22경기 기준 뭐 100이나 90 이 정도면은 경기당 뭐 4점을 훌쩍 넘겼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은 오바를 보기에 참 좋은 매치업이었는데, 기준점이 일단 좀 야박해졌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 이게 원래 맞대결로는 사실 이게 프랑크푸르트가 홈일 때는 종종 이제 변수가 있어 왔지만은, 또 이 원정일 때도 종종 이렇게 막 바이에른을 2번이나 잡았던, 지난 한 8년 사이에 2번이나 잡았던 역사가 있기는 한데, 보통은 그래도 미넨이 많이 좀 부숴왔던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더구나 올 시즌에는 다른 팀이랑 격차가 너무 확연해 보이기 때문에, 뭔가 최근 들어서는 좀 무승부나 패배가 좀 찍히고 하는 게 있지만은, 부술 때는 또 확실하게 부숴주는 감도 많이 있어요. 호펜하임 같이 치고 올라오는 팀이라든지 그런 팀도 확실하게 부숴주는 것도 있고, 프랑크푸르트도 후반기 들어서 다시 오바세는 좋아졌지만은 팀적으로 뭔가 크게 상승을 했다, 이런 느낌이 많이 없는지라 가지고 본다면은 4.5도 일단은 오바를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다가 뭐 미넨을 좀 좋게 보는, 이마엔도 한번 질러보는 그런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중간중간 이제 뭐 챔피언스 리그를 치는 팀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아무래도 지난 이제 그 설날 주간에 참 이제 축구가 너무 역배도 많이 터지고 이랬어가지고 쉽지 않은데, 뭐 지난 라운드상 어떤 뭐 라인업이라든지 현재 뭐 이런 각 팀의 상황들, 이런 것들 바탕으로 좀 얘기를 드려봤네요. 참고되시기를 바라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